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협치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문도 못 연 국회 본회의.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열리기로 한 날인데 파행돼서 결국은 못 열렸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한국 바른미래당 불참 예결 특위도 파행. 이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입니다. 대통령 사과 등 3가지 조건 내세우며 압박, 보이콧을 했습니다. 여당, 국회 파행 정말 참담한 심정, 황당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상임위와 국정감사, 의사 일정을 보이콧한 사례가 오늘까지 14번이나 됩니다.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는 홍영표 민주당 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있습니다. 집권당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설득하고 홍 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렇게 서로들 날을 세우고 뭐 독선, 독단, 한쪽에서 황당하다, 보이콧이 말이 되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회는 저렇게 굴러가는데요. 또 생각해 볼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기사로 좀 준비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국회의원들에 관한 얘기군요. 비슷한 법안 너도 나도 의원들 뻔뻔해져. 이렇게 일가를 하신 분이 있어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쓴소리. 이분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명하죠. 참여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지내신 분인데 거친 소리 때론 하는데 이분이 어제 또 보다 못 참고 소리를 한 소리 했습니다. 의원들 뻔뻔하다. 여야 공동 토론에서 지금 국회가 질적 평가를 강화해야 될 때다. 국회의원들 너무하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2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보이콧된 거, 그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원들 향해 뻔뻔하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법부라고 얘기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관점일 것 같아요. 국회가 지금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의 모든 일이 국회에서 만들어주는 법, 그리고 그 법에 맞춰서 해당 부처에서 만드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 예산 결산 그리고 예산 심의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지금 예결특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결특위조차도 파행으로 끌고 가는 거는 사실 야당으로서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12개 문구에 합의항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 합의항 내놓은 게 지금 열흘 전이거든요. 이거 국민들을 향해서 사실 뭐하러 그런 합의를 내놨으며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인사 문제에 대한 시비예요. 뭐 인사 문제 시비는 꼭 국회를 저렇게 다투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요.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인데 이런 거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얼마든지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국회를 저렇게 다닥 걸어버리고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요. 유인태 사무총장이 하신 얘기는 정말 필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해서 내놓으면 그에 대해서 수당을 줬어요. 금액이 뭐 5만 원인 때도 있었고 10만 원인 때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그 부끄러운 일이죠. 국회의원 본연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러네요. 그게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건데 수당을 그렇습니다. 줬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쟁을 조금 유도를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어찌 보면 당근일 수도 있는데
그 없앤 건 정말 부끄러우니까 스스로 없앤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여러 법안들이 예. 비슷한 이름의 표지만 조금 바뀌어서 그럼 뭡니까? 올라가는 건수 채우는 법안들이 겁니까?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고 예. 법안을 발의를 하면 예. 최소한의 공동 발의자를 예. 뭐 10명, 15명 그렇게 반드시 추가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는데 국회의원들끼리는 품앗이 하듯이 어느 의원이 내면 이번에는 내가 서명을 해주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서명해주면 막상 본인께서 옛날에 서명하셨잖아요.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겠네요.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 숙지도 못하면서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예. 사실 그런 점에서 뻔뻔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인태 사무총장 특유의 표현인 예. 것 같지만 예.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뻔뻔해졌다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듣지 않도록 예. 조금 더 좀 내공을 쌓고 조금 더 정도를 좀 알겠습니다.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이 국회 보이콧 상황, 사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제 보이콧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뭐 유은혜 장관 예. 그 임명도 그렇고 예. 지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도 예. 그렇고 뭐 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제 임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분명히 자존심 상해하고 화낼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인사를 예. 추천한 조국 민정수석에 예. 대한 경질론도 뭐 나올 만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김관영 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예. 그 조정안을 냈죠. 고용세습의 국정조사만이라도 그러면 받아들여라. 그러면 본회의 열어서 예. 협조하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뭐 민주당 이제 그 홍영표 원내대표도 예. 좀 이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예.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국회는요, 밖에서 갈등을 빚더라도 국회 안에 들어가 서로 타협을 하라고 있는 곳인데요. 국회만 들어가면 되던 것도 타협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용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치권 관련 얘기인데요.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 분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상생기금 좀 내시죠.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 네 분께서는 판넬에 준비된 판넬 써주셔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상생기금 내시죠. 국회에 불려간 대기업들. 국회 농해수위 농어촌 상생협력 간담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대기업들 보고 기금 좀 내라고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런 거 언급하며 재판정에 안 세울 테니 도와달라. 이거를 들은 기업들 관계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일단 왜 이런 상생기금, 어제 그런 간담회 열고 상생기금이 조성되는지 요 설명이 좀 있습니다. 요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정부는 강요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듯 기금 조성은 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와 한중 FTA 체결 당시 여야정과 경제단체들이 무역 이득 공유제를 현실화해 보자고 약속했고 한국당 대표 발의한 FTA 농어법 등등등에서도 다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득을 보니 그리고 농촌을 피해를 보니 기금을 마련해서 농어촌을 조금 보완해 주자. 뭐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정에 안 세울 테니 도와달라. 이런 말이 어제 나왔어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정권 바뀌어도 법정 안 세워 대기업 출연금 압박한 여야다. 간담회 기업인 30-40명 불러. 비판 여론의식 강제 아니다 강조. 그리고 아까 이유는 설명이 제가 해드렸는데 여기 또 비판하는 내용도 있군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삼성 예기성이었지만 야당의 농해수위 예산 처리 거부에 대한 항의창에서 간담회는 오지 않았다. 원래 올려갔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간담회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핵심은 대기업의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네 분께서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예.
이 국회에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 농촌당이라는 게 있어요. 농촌당. 예,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이 막 엇갈려서 서로 싸움을 하지만 예. 농촌당은 여야를 초월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구분 없이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의원들. 농촌을 지역구로 가진 농어촌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그거라고 봅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이라는 게 한중 FTA로 인해서 농업 분야가 개방이 되면 주로 농어촌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무역 제조업을 통한 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농어촌을 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1년에 1,000억씩 10년간 1조를 걷기로 했어요. 법에 뭐 명기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해야 되지만 물론 세금 공제 혜택도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시대 상황이 바뀌면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농어촌이 언제까지 지원 대상이냐. 사실 저출산 예산에 지난 10수년간 또는 뭐 상당한 기간 동안 150조 이상을 썼지만 물 흐르듯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농어촌 지원 역시 비슷합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 김대중 정부 그리고 지금까지를 거쳐오면서 농어촌 지원 역시 어찌 보면 쏟아붓기만 했고 그것이 과연 우리 농어촌의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건 별개로 정말 눈먼 돈 퍼주듯이 지나간 것도 많았거든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꼭 그렇게 된다는 걸 등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언제까지 농어촌이 이렇게 지원 대상이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농어촌 상생기금이라는 게 잘못됐다면 접는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농촌당 이런 또 표현도 해주셨네요. 김미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무역 이득 공유제는 지난해 3월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한중 FTA에서 타격을 입은 농촌을 돕자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에 명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이 상생 기금을 자발적으로 그 정신에 맞게 거출이 되고 했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자발적으로 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간담회 형식을 비운 것인데 이것을 강요다, 압박이다, 불려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또 과도한 그 본래 법적으로 있었던 일을 좋은 대화를 통해서 얻겠다는 일종의 그런 자리의 정신을 좀 살려주면 좋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보도가 나가니까 이건 굉장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내게 돼 있는 무역 이득 공유제의 실현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경호 의원님하고 김미태 교수님은 약간 의견이 좀 결이 다르군요. 이수희 변호사.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뭐 K재단, K스포츠재단, 뭐 미래재단에 그거는 뭐 법에 근거한 거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뭐 문화융성 뭐 이런 이제 그 국정기조에서 나온 건데 뭐 제가 그것을 두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얘기를 했을 때가 이제 대기업을 압박해서 겁박해서 돈을 받아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적폐라고 한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괜찮고 또 뭐 법에 근거해서 대기업 사장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걷는 거니까 이거는 그 공유다라는 거, 뭐 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결국은 대기업 사장단을 그렇게 뭐 이게 장관도 배석해야 그렇죠. 있고 장관들도 많이 나왔어요. 뭐 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돈 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강압이 아니고 또 뭐 강요가 아니겠냐. 거기서 못 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긴 그 얘기 하겠네요. 듣고 가가지고 보고하는데 저희는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일을 하다 보면 과거에 정말 그 이상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이 결국은 재발등 찍는 걸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우리는 절대 선이고 반대 진영은 절대 악인 것처럼 그렇게 좀 그렇게 분리해 가면서 선악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그때 그러니까 좀 저는 현실론적으로 생각을 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예. 대기업의 협조를 구하는 거 그거 전 좋다는 거죠. 예, 예.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난해 왔던 것처럼 예. 비난하지 마라. 그럼 결국에 다시 또 뭐 두 대통령의 그 예. 구속 상황으로 가서 좀 너무 확장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아량을 베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의원이 정권 바뀌어도 재판정에 세운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겠군요. 예, 조대진 변호사. 뭐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게 예.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엄연하게 구별이 된다고 예.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의 그 K스포츠 재단을 위해서 그 대기업을 압박했던 것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때문이고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법에 근거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정당한 목적입니다. 농어촌을 도와주겠다는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또 법에 근거도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게 뭐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괜히 대기업이겠습니까? 대기업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나눠주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예. 대의 차원에서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네 분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